갈사산단 마무리까지 약 1조 3천억 원 더 들여야 2003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지정으로 시작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이 5년 연장되었다. 갈사산단은 2008년 사업을 승인받고 2012년 착공하였으나 2014년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각종 소송이 이어졌고 2018년 사업자가 파산하였다. 착공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직접 비용으로만 6,526억 원이 들어간 갈사산단의 공정률은 10%대에 불과하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대송산업단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송산단의 문제는 분양이다. 대송산단은 갈사산단의 배후단지이다. 갈사산단과 연계되어야 산단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것이다. 독립된 산단으로 기능하기에는 교통 등 입지 여건이 불리하다. 2,260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들어오려는 기업이 없어서 하동구는 LNG 발전소라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같이 갈사 대송산단에는 개발을 위한 용역,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그리고 각종 보상과 소송 등에 들어간 간접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직접 비용만 8,786억 원이 들어갔다. 사업기간과 투입된 비용, 분양 성과 등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하동구는 3억 4천만 원을 들여 갈사만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또다시 실시했다.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말만 10년째 반복되고 있다. 실패의 원인과 당시 잘못된 결정을 한 전임 군수에 대해 책임을 묻고 따지는 일은 없었다. 2009년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이 3일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첫 번째 자금 조달, 두 번째 분양, 세 번째 보상, 네 번째 금리 변동, 다섯 번째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금리 변동과 물가 상승이라는 외부 조건과 자금 조달, 분양, 보상이라는 노력이 더해질 때야 비로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동군의 투자계획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는 그대로이고 집행연도만 바뀌었다. 금리 변동, 물가 상승조차 반영되지 않은 성의 없는 투자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9,444억 원으로 갈사산단을 완공할 수 있을까? 답은 하동군의 용역 결과에 있었다. 2023년 9월 하동군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갈사산단 개발 비용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완공에 필요한 비용은 1조 2,900억 원이다.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이 6,526억 원인데 그 2배만큼을 더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당초 1조 5,970억 원에서 1조 9,426억 원으로 늘어나 약 2조 원에 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1조 2,900억 원이라는 하동군의 용역 결과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에 왜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대략 세 가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사업비가 대폭 상승할 경우 계획 변경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하동군이 용역 결과를 외면했거나, 둘째, 실수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셋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했을 가능성이다. 늘어난 사업비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바로 사업 시행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사업 시행자의 자기자본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매출액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금은 최소 1,200억 원 이상, 매출액은 3,800억 원 이상 되는 기업만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2008년 갈사산단의 시행자는 자본금이 75억 원에 불과한 하동지구 개발사업단과 이 사업단의 20%의 지분을 가진 하동군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태영건설 사태가 부동산 분양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리고 기존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어업피해 보상 등의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매립 허가권을 취득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어떤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뿐 아니라 사업비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간접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23년 집행한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비만 3억 4천만 원,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비 5억 원,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 결과를 개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개발 계획 변경 용역비 3억 원, 갈사산단 해상에 설치된 등 부표 유지관리비 1억 3천만 원, 갈사제방 풀배기 5천만 원, 해양 플랜트 연구단지 관리비용 1억 6,660만 원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대송산단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대송산단에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걸려 있다. 그 규모만 원금이 4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대송산단 개발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증권의 이자 18억 8,724만 원도 갚아야 한다. 간접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하동군이 부담해야 한다.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하동군정의 핵심 키워드로 갈사산업단지의 새로운 출발을 꼽았다. 하동군의 갈사만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은 갈사산단에 첨단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진주와 사천의 항공국가산업단지는 남해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 접근성이 좋음에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분양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 행정, 경제, 교육,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에서 약 300km나 떨어진 지방의 산업단지에 첨단 업종을 유치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